TSMC라든지 인텔 같은 다른 업체들보다는 삼성이 좀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 다음 수주의 대상자가 이제 퀄컴인데 히타치를 인수했었던 걸 보게 되면 아무래도 핵심 시장을 삼성이 다 가져갈 수 있다. 조선주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새로운 랠리 초입에 들어왔다. 단순한 수주 증가를 넘어서 이 마스가는 미국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핵심 파트너다라는 메시지를 좀 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엔 반도체 좀 이슈 좀 살펴보겠는데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테슬라와 22조 원 규모의 AI 반도체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서 애플과 생산 수주 계약까지 또 맺었습니다. 여기에 다음 고객으로는 퀄컴까지 거론되고 있고 또 최근에 보니까 또 엔비디아의 HBM3E 뭐 납품이 이제 들어간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SK 하이닉스에 밀려왔던 삼성전자가 반전의 길을 잡은 것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삼성 파운드리가 연이어서 이제 수주 계약을 따낸 건 단순히 어떤 매출 증대 이상의 좀 의미로 해석을 좀 하고 싶고요. 최근에 그렇게 이제 파운드리의 때에서의 어떤 기술력을 재평가받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재평가받고 있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뭐 말씀해 주셨지만 테슬라 쪽에서의 22조 원의 압도적인 규모에 대한 어떤 계약 부분들 사실은 이 테슬라 쪽하고의 계약했었던 게 3나노 게이트-올-어라운드에 대한 반도체거든요. 근데 이 게이트-올-어라운드 3나노 반도체는 사실 AI 반도체 쪽에서도 이 반도체가 좀 통하지 않나라고 해서 계약이 진행된 것 같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생산을 할 수 있는 생산 품질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가 현재로서는 좀 유일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TSMC라든지 또는 인텔 같은 초미세 공정 경쟁에 뛰어든 다른 업체들보다는 삼성이 좀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사실은 자율주행이라든지 또는 AI 쪽에서의 굉장히 고난이도의 고성능 반도체가 요구가 되거든요.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에 이런 핵심 부품을 생산을 해서 삼성한테 맡겼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삼성의 기술력이라든지 뭐 생산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테슬라가 인정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석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애플 쪽 관련되어 있는 수주는 애플의 사실은 굉장히 까다로운 고객이에요. 퀄리티라든지 수율 쪽에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운 회사가 애플인데 그 애플을 통해서 파운드리 쪽에서 놓쳤던 물량을 다시 수주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생산 수율이라든지 아니면 품질 쪽에서 애플에서도 인정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삼성의 파운드리의 어떤 기술적인 신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애플 쪽에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시장에서의 삼성의 어떤 기준은 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좀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퀄컴도 좀 남아있죠. 다음 수주의 대상자가 이제 퀄컴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퀄컴까지 수주를 할 경우에 삼성은, 퀄컴은 사실 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최대 강자잖아요. 그렇게 되면 AI라든지 또는 자율주행하고 또 모바일 쪽, 이 세 쪽을 다 이제 삼성의 핵심 시장을 삼성이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강력한 파운드리 쪽에서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그런 사건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요. HBM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말씀 좀 드리면 HBM3 쪽에서의 지금 삼성이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들 좀 언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HBM 쪽에서의 납품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엔비디아 쪽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뭐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진위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될 필요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삼성이 이 HBM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굉장히 쉽지 않은 고난의 길을 좀 걸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로부터 수주를 따내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HBM 공급이 지금 수요를 초과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주된 요인은 덤핑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좀 후려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뭐 가격을 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지금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었던 이런 부분이어서 그렇고요. 그러면 왜 지금 가격을 내리느냐라고 좀 봤었을 때 사실 삼성전자하고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업 SK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을 좀 열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삼성 같은 경우에 2분기에 반도체 쪽에서의 영업이익은 한 4천억 정도 나왔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9조 2천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물론 이제 삼성이 AMD를 통해서 채택은 됐지만 엔비디아 쪽에서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삼성이 어떤 구조적인 혁신 또는 엔비디아 쪽에서의 어떤 과감한 어떤 수주에 대한 부분들 이런 어떤 게 나오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저는 삼성이 SK하이닉스를 따라가는 2등 입장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반도체 쪽에서는 SK하이닉스가 아직까지는 좀 대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엔 삼성전자 좀 M&A 얘기 좀 해보겠는데 최근엔 일본 히타치의 가전사업부를 뭐 인수할 것이다 그런 기사가 난 상황인데 이에 앞서서는 이 미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 젤스를 인수하기도 했고 지난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집은 35% 확보해서 또 최재 주주에 올랐잖아요. 이 밖에도 뭐 미국 마시모 오디오 사업부, 독일의 냉난바 공조기업 플렉트 그룹 각각 인수를 했는데 이 삼성전자의 M&A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투자자들이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삼성의 M&A가 사실은 기업 규모를 키우는 것을 넘어서서 미래를 재편하려고 하는 어떤 대담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향후 10년을 책임질 어떤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그런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 삼성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뭐 젤스 인수를 했었던 걸 보게 되면 아무래도 헬스케어라든지 AI 쪽에서의 어떤 역량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큰 것 같고요. 두 번째 히타치를 인수했었던 걸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가전 포트폴리오를 좀 확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들어간 것 같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 35%는 아시겠지만 뭐 로봇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었던 부분들인 거고요. 또 시메틱 로보티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AI 쪽보다는 AI 쪽을 근거로 한 언어 쪽의 어떤 처리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좀 컸던 게 시메틱 테크놀로지 같은 이러한 회사에 대한 M&A였고요. 하만이라든지 독일 플랜트 기업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나 보게 되면 글로벌적인 하드웨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쪽에서의 연결고리를 잘 매듭을 뭐 좀 넓히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M&A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되는 건 잘 진행이 되는데 사실 M&A가 진행이 되는 걸 보게 되면 왜 M&A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뭐 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성장 축에 대한 전환인 것 같아요. 성장 축에 대한 전환은 어떤 거냐면 기존에 삼성이 가전이나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성장에 대한 어떤 한계에 좀 도달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둔화된 리스크를 다른 쪽의 출구 전략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M&A가 진행이 되면 최근에 AI나 뭐 헬스케어, 뭐 공조라든지 또는 로봇 같은 이쪽에 대한 M&A를 활발하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서비스형 비즈니스, 뭐 수익형 비즈니스 이쪽에서의 수익 모델을 좀 다양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M&A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너지라든지 내재화를 좀 크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있다가 AI나 소프트웨어로 전환했다가 또는 거기에 로봇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 전체적인 걸 다 아우르는 서비스까지 확장되는 이 밸류체인에 대한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생태계의 어떤 가치를 좀 높이는 그런 M&A가 최근 들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M&A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삼성의 어떤 업그레이드는 한 단계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M&A를 좀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의 M&A가 어떤 그 제품이라든지 또는 AI 그다음에 서비스 같은 이런 어떤 생태계를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통해 가지고 업그레이드는 충분히 가능한데 사실 이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M&A를 했었던 요것만 가지고 업그레이드 하기는 좀 힘들고요. 여기에 삼성의 가장 잘하고 있는 반도체
파운드리가 같이 덧붙여야 그래야 시너지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요. 네. 지금은 사실은 M&A에 대한 기대치를 뭐 실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긴 그 중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M&A를 한 이후에 수익성으로 전환되는 그런 구간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그런 사항이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M&A는 잘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엔 조선주 좀 살펴보겠는데 트럼프의 마스가 전략에서도 한국의 핵심 파트너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나 필리 조선주가 사상 첫 건조에 들어가면서 그 지위에 이제 못을 박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한국 조선주의 새로운 랠리 시작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서 일단 모멘텀이 발생하긴 했거든요. 좀 투자 관점에서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조선주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새로운 랠리 초입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의 랠리는 단순히 경기 회복을 넘어서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라든지 또는 지정학적 요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강력한 동력을 좀 발생시킨 그런 부분들인데요. 우선 강력한 동력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지난 몇 년 동안 이 조선 3사는 저가 수주 물량을 대부분 좀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2022년 이후에 발주된 물량들은 고선가 물량들이 발주가 됐기 때문에 그 물량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매출이라든지 이익 쪽에서 좋은 실적 반영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는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는 전 세계적인 탈탄소의 어떤 규제를 통해서 노후화된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를 뭐 자극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조선이 가장 잘하는 게 고부가가치 선박을 잘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쪽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부분들이 수주 따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마스가죠. 조선업의 어떤 단순한 수주 증가를 넘어서 이 마스가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핵심 파트너다라는 메시지를 좀 남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조선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선업 쪽에서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저는 아무래도 가장 1등은 아니더라도 뭐 상위 클래스 안에 있는 종목 한 두세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하나오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오션의 강점은 특수선이죠. 뭐 잠수함이라든지 군함 같은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 또 방산 분야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그룹에 좀 인수가 됐었던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과거에 있었고, 특히나 이번에 이제 필리 조선소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스가 전략이 진행이 됐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저는 하나오션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오션 같은 종목은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충분히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종목은 HD 현대중공업이죠. HD 현대중공업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했었을 때 영업이익이 한 4,7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게 나왔고, LNG선이라든지 초대형 컨테이너선 쪽에서의, 그러니까 최고 난이도, 최고부가가치 쪽에서의 선박 건조의 전 세계 1등이거든요. 이런 기업은 당연히 저는 조선주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기업들은 대장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넣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도 역시 이번 2분기 실적 발표했었을 때 한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 플러스가 났기 때문에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 굉장히 그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을 통해 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 삼성중공업이고요. LNG선 같은 경우에도 선박 기술에 대한 기술력도 굉장히 좋아서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어서 저는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같은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넣어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